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민테크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500원, 너무 단가 낮은 주주 vs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민테크는 2차전지 배터리의 불량 검출 및 상태를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민테크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배터리 진단 시스템 제품 매출과 배터리 진단 시스템 용역 매출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의 배터리 진단 기술은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통해 측정하여 진단한다고 합니다. 먼저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는데 매우 어려워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개념은 매우 쉽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체지방 등 체성분을 분석하는 인바디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실험을 통해 근육은 전류를 잘 흐르고 지방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손과 발을 통해 미세한 전기를 보내 돌아오는 전기값을 측정합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측정하셨던 인바디의 결과지를 보면 하단에 임피던스 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피던스 값을 이용하여 체지방 비율 등의 정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바디에서는 임피던스 값이 하나의 값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민테크의 배터리 진단 기술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사용이 됩니다. 민테크가 사용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이란 입력값과 출력값의 상 차이를 도식하여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앞에서 인바디처럼 단일 하나의 값이 아니라 그래프처럼 연속된 값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바디처럼 하나의 값만 사용했다고 하면 배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속적인 값을 이용하면 얼마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와 많이 사용한 배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테크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외에도 충방전 용량법, 직류 출력법, 절연저항, 셀 전원 및 온도 등 다양한 수치를 통해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비정상일 경우 원인 파악, 그리고 남은 수명 예측 및 배터리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민테크의 대표적인 제품은 ABT입니다. ABT는 올인원 배터리 테스터의 약자입니다. 규모가 큰 ABT 제품 외에도 무게가 20kg 미만의 이동형 제품인 MDZ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배터리의 불량 여부 및 수명 성능을 15분 이내로 진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외에 앞에서 설명해드린 임피던스만 분석하는 MBT 제품이 있습니다. 민테크는 투자 설명서를 통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사용하여 배터리 진단 기술, 진단 제품을 상용화한 기업은 민테크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테크의 배터리 진단 기술 주요 사용처는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 시 배터리의 상태를 민테크 제품으로 파악하여 수명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고 수명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분해하여 리튬, 코발트 등의 자원을 회수합니다. 또 다른 사용처는 배터리 제조 공정입니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한 공정을 통해 완성이 되고 완성된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등을 하며 품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민테크의 제품은 충방전과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통합한 제품이기에 제조 공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미세 결함까지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은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테크의 임피던스 활성화 공정 장비는 올해인 2024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 적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은 66억 적자, 당기순이익은 8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이번 공모로 모인 자금을 모두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의 상세 내역을 알아보면 공장 증설과 시설장치,
증설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공장 가동률을 보면 주요 매출 품목인 배터리 진단 시스템의 가동률이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 가동률을 보면 여유가 있어 증설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적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에 상장된 V원텍, DSK, PNT, 이노메트리, 지하이텍 등 5개의 회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5개 회사의 2023년 1년 실적 기준 펄을 평균하여 27.69의 비교기업 펄을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2025년 발생할 추정 당기순이익 170억 원을 바탕으로 9,841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 13.62%의 할인이 적용된 8,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추정 손익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3년까지 적자 기업이었지만 2024년 올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2025년에는 매출이 또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712억 원, 순이익은 170억 원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추정 손익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제품인 배터리 진단 시스템, 충방전 검사 장비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임피던스 활성화 공정 장비가 2025년에는 2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임피던스 활성화 공정 장비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제조사에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민테크의 자체 개발 연구과제 실적을 살펴보면 교류 임피던스 측정 장비 및 솔루션을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2023년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한 금액은 3억 4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전 기준 민테크 지분을 6.1% 보유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테크는 추정 손익을 내면서 최악의 경우, 중간의 경우, 최상의 경우를 선정하였고 공모가 산정에 최상의 경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계약 확률 및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므로 할인을 적용한 노멀 케이스 등을 사용하는데 민테크는 예상 수주 총액 100%를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민테크가 최상의 경우를 이용한 것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밝힌 위험만 해도 글로벌 경기 변동과 전기차 시장 둔화 위험, 보조금 삭감 등 정부 정책의 변동, 그에 따른 2차 전지 제조사의 설비 투자 축소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민테크의 예상에는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2차 전지 배터리의 불량 검출 및 상태를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민테크의 제품은 배터리 재활용 및 배터리 생산 공정 중 마지막 충방전 검사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전 기준 6.1%의 지분을 우선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4월 23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4월 24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SK증권 제12호 스펙과 동시에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은 2일 뒤인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지만 D&D 파마텍 유안타 제16호 스펙 코칩과는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자금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테크의 청약한 자금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의 원래 상장일은 5월 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D&D 파마텍 유안타 제16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KB증권에 나와 있는 상장 예정일이 5월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D&D 파마텍과 동시상장은 피하게 되었고 SK증권 제12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거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이동이 있었습니다. SK증권 앱에 따르면 SK증권 제12호 스펙의 상장일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에 따라 민테크는 5월 3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에 변경이 있었던 상장도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통해 민테크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8,500원보다 23.53% 높은 1,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 9,841원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번 민테크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는 총 2,18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은 946.72대 1입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반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쟁률만 비교할 수 없기에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진행된 수요예측 중 민테크에 참여한 기관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77%, 상단이 0.23%입니다. 중간,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증권이 추가로 밝힌 수요예측 분포에 따르면 공모가로 정해진 1,500원을 초과한 수요예측이 무려 98.03%라고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공모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3.43%, 수량 기준 4.23%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6개월이 2.51%, 3개월이 1.13%, 1개월이 0.59%, 15일이 0.00%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단기보다 많기는 하지만 워낙 비율이 적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테크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기업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하면 2023년 평균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BI 매트릭스 빅텐츠보다 조금 더 많고 IMBDX 큐로셀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민테크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민테크의 수요예측 결과는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예측 방지 이후 수요예측 중 민테크와 비슷한 규모인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 소닉스, KNR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소닉스보다는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 KNR 시스템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 중 상당히 많이 배정한 편입니다. 민테크의 직원 수는 모두 98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1.6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민테크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4,821만원입니다. 민테크의 2023년 평균 급여액이 약 4,18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연봉보다 더 많이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 금액으로는 79억 원입니다. 규모는 조금 작은 편에 가깝습니다. 이번 공모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37만 5천 주입니다. 최근 청약들은 거의 40만 명 이상이 청약에 참여하였고 바로 얼마 전 KB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제일 MNS의 청약자가 48만 6천 581명인 점을 감안할 때 민테크의 예상 균등 배정 주의수는 0.8주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민테크의 청약은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KB증권은 청약수수료 1,500원이 있고 65세 이상인 경우엔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기간 중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 일반 100% 등급의 경우 25,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3,125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2,5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공모가 1,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559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28.6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32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 보유 하격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7.84%가 되고 금액으로는 712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3.44%, 일반 청약자가 10.75%, 공모기간이 25.8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 63.44%이고 금액으로도 작지 않은 465억 원입니다. 민테크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금융과 법인주주 그리고 27명의 개인주주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벤처금융이 39.1%, 법인주주는 0.4%, 27명의 개인주주가 60.5%입니다. 민테크의 소액주주 숫자가 30명으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민테크의 소액주주가 적은 이유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도 거래가 없고 서울거래 비상장에도 체결 내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테크의 소액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 평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019년에 취득한 기존 주주는 333원에서 619원, 2020년에 취득한 기존 주주는 1,300원, 2021년에 취득한 주주는 4,000원, 작년인 2023년에 취득한 기존 주주는 5,400원입니다. 이처럼 기존 주주의 평단가가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은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은 1개월, 3개월, 6개월 뒤 매도 가능해지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상장 후 1개월 뒤 매각 가능한 물량이 가장 많이 풀리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테크는 임직원분들에게 주식인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310원, 1,300원, 4,000원이긴 하지만 아직 행사된 수량은 없고 모두 1년 이상의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테크에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 주식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지분은 모두 1년간 의무 보유가 되어 있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외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민테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신성ST, 블루엠텍보다는 조금 더 많고 TMC, 에이징랜드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의무 보유 하격이 예상만큼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알맥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테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2차전지 배터리의 불량 검출 및 상태를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는 점, 환불일이 2일인 점, 아직까지 상장에 높은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점,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2차전지 관련 업종인 점, 2차전지 대형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 후 기준 5.33%의 지분을 보유한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2025년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 산정보다 높게 선정된 공모가인 점, 상장일 유통 물량 규모가 크고 기존 주주 비율이 많은 점, 거기에 기존 주주 단가가 매우 낮은 점이 단점입니다. 민테크는 사실 기존 주주의 물량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가도 매우 낮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주주가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한동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민테크는 스펙 일반 종목 모두 겹치지 않는 단독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볼 만한 청약이 된 것 같습니다. 민테크는 상장에 공모가 1,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2,000원, 하한가 60%는 6,3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